이건 단순히 돈 아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이 걸린 문제예요. 임플란트는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지만 잇몸은 지금도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70대, 80대 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거든요. 혹시 지금 임플란트 상담 예약하려고 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잇몸 질환의 원인과 회복 과정을 추적해온 정혜준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분들과 단돈 5천 원으로 잇몸을 되살린 분들,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단 하나의 습관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2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한 분들 중 70%가 5년 안에 또 다른 문제를 겪었어요. 왜 그럴까요? 근본 원인인 잇몸 건강을 회복하지 않은 채 인공뿌리만 심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생활 습관을 바꾼 분들은 10년이 지나도 자기 치아로 사과를 베어 물고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잇몸이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잇몸이 약해지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그 습관만 바꾸면 70대에도 20대 못지않은 건강한 잇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은 특별한 장비도 비싼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미 있는 것들로 충분해요. 단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이 방법들을 30년간 현장에서 검증했고 실제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임플란트 광고는 넘쳐나지만 정작 잇몸을 살리는 방법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잇몸은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잇몸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냥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72세 김순자 어르신이신데요.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표정이 정말 어두우셨어요. 20년 넘게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고 딱딱한 음식은 아예 포기하신 지 오래였대요. 주변 분들이 모두 임플란트를 권하셨고 이미 상담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비용은 한쪽에 300만 원, 양쪽이면 6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임플란트 전에 혹시 이런 방법들 해보셨냐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렸어요. 가글은 언제 하시는지, 양치는 어떻게 하시는지, 칫솔은 얼마나 자주 바꾸시는지 말이죠. 김순자 어르신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뭔지 말이에요. 그날 제가 알려드린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글하는 타이밍을 바꾸고 양치 방법을 조금 수정하고 칫솔을 바꾸고 그리고 딱 5,000원짜리 주겸을 하나 사서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순자 어르신도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20년 된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만약 효과가 없으면 그때 임플란트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요. 김순자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면서 제 말씀대로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째 되던 날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양치할 때 피가 안 났다면서요. 한 달 뒤 다시 배웠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퇴색되고 붉게 부어있던 잇몸이 건강한 분홍빛으로 돌아와 있었거든요. 김순자 어르신이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사님, 수백만 원보다 5천 원이 더 셌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30년간 이 일을 해온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김순자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문제는 아무도 이런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들 비싼 처치만 권하지 정작 근본적인 해결책은 숨겨져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잇몸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관리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잇몸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양치 후에 바로 각을 하시나요? 만약 그러신다면 지금부터 제 말씀을 꼭 들어주세요. 이게 첫 번째로 바꿔야 할 습관입니다. 대부분 분들이 양치하고 나서 바로 가글액으로 입을 헹구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큰 실수예요. 왜냐하면 치약 성분이 입안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글을 하면 가글액의 효과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치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치약의 잔여 거품이 가글 성분과 반응하면서 실제 효과가 70%나 감소한다는 거예요. 70%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효과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글을 열심히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72세 김순자 어르신도 처음엔 양치 직후에 바로 가글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20년 넘게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타이밍을 바꿔드렸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잇몸 출혈이 완전히 멈춘 거예요. 20년간 계속되던 출혈이 말입니다. 그럼 언제 가글을 해야 할까요? 제가 권하는 황금 시간은 바로 잠들기 직전입니다. 양치를 하시고 나서 최소 30분 정도 시간을 두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1분 전에 가글액으로 입안을 천천히 헹구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가글 후에 절대 물로 헹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뱉어내기만 하고 그대로 주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글 성분이 밤새 입안에 남아서 세균 번식을 막아줍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거든요. 이 시간을 잡아야 잇몸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단, 가글 후에 바로 물이나 다른 음료를 드시면 안 돼요. 성분이 다 씻겨 나가버리거든요. 여러분, 지금 당장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양치 후 30분 기다렸다가 잠들기 직전에 가글하는 거예요. 이것만 바꿔도 한 달 안에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혹시 지금도 양치 직후 바로 가글하고 계신가요?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죽염 얘기인데요. 이게 정말 대단한 천연 잇몸 보약이에요. 많은 분들이 소금물로 양치하시는데 솔직히 일반 소금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잇몸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죽염은 다릅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팀에서 죽염의 효과를 분석했는데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죽염이 일반 소금보다 염증 억제 효과가 무려 10배나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염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온 가열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미네랄 구조가 변하거든요. 이렇게 변형된 미네랄이 잇몸 염증을 진정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69세 이영희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오랫동안 지난 소금물로 양치를 하셨대요. 주변에서 소금이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잇몸이 더 아프고 따갑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반 소금이 농도가 높으면 오히려 조직을 자극하거든요. 제가 죽염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더니 딱 이틀 만에 통증이 확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죽염을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소 쓰시던 치약을 칫솔에 묻히시고 그 위에 죽염 가루를 콩알만 한 크기로 살짝 얹으세요.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정말 조금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부드럽게 양치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 짠맛이 강해서 불편하실 수 있고 과도하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적당량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죽염은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한 통에 5,000원 정도면 충분하고 한 통으로 두세 달은 쓸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원도 안 드는 거예요. 이걸로 수백만 원짜리 처치를 대신할 수 있다면 안 해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그냥 소금물로 양치하고 계신가요?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3분 잇몸 운동이라는 건데
이게 정말 효과가 좋아요. 많은 분들이 잇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사실 잇몸도 근육처럼 자극을 줘야 건강해집니다. 혈류가 좋아지면서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고 노폐물도 잘 배출되거든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게 과학적으로도 입증돼요. 잇몸 자극 운동을 꾸준히 하면 잇몸 혈류량이 40%나 증가한다는 겁니다. 40%라는 건 엄청난 수치예요. 혈류가 좋아지면 잇몸 조직이 재생되고 염증도 빨리 가라앉습니다. 71세 최갑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사과를 먹다가 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 이후로 딱딱한 과일은 아예 포기하고 사셨다고 해요. 제가 잇몸 운동을 알려드렸는데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에 2번씩, 한 번에 3분씩 꾸준히 하셨더니 한 달 만에 사과를 다시 먹을 수 있게 되셨어요.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검지손가락 끝으로 잇몸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거예요. 톡톡 튕기듯이 가볍게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위 잇몸도 하시고 아래 잇몸도 하세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자극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절대 손톱으로 하시면 안 돼요. 손톱은 날카로워서 잇몸에 상처를 낼 수 있거든요. 손가락 끝살로 부드럽게 하셔야 해요. 그리고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압력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며칠만 하시면 익숙해지세요. 아침 양치 후에 한 번, 저녁 양치 후에 한 번, 이렇게 하루 2번만 해보세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해도 되고 책 읽으시면서 해도 됩니다. 그냥 3분이면 돼요. 하루 3분 잇몸 운동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게 다시마입니다. 여러분, 다시마 하면 보통 국물 내는 용도로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다시마가 잇몸 건강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 아세요? 비싼 영양제 드실 필요 없어요. 바다에서 나는 이 천연 재료가 최고의 잇몸 보약입니다. 부산대학교 연구팀에서 다시마의 성분을 분석했는데요. 다시마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잇몸 염증을 70%나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0%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시겠죠? 게다가 다시마에는 칼슘, 요오드, 미네랄이 풍부해서 잇몸 조직을 강화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73세 정순옥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서 정말 고민이 많으셨대요. 칫솔에 핏물이 묻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다고 하세요. 제가 다시마를 권해드렸더니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셨어요. 다시마를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고요. 방법을 알려드렸죠. 마른 다시마를 물에 불려서 두껍게 자른 다음 그걸 입안에 머금고 있으라고요. 식사 30분 전에 한 조각을 입에 넣고 10분 정도 빨아먹듯이 머금고 계시면 된다고 했어요. 정순옥 어르신이 반신반의하면서 해보셨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피가 완전히 멈추고 통증도 사라졌다고 하세요. 지금도 매일 아침 다시마 한 조각씩 드신답니다. 다시마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연산 두꺼운 다시마로 사시면 됩니다. 한 봉지에 몇천 원이면 한 달 이상 쓸 수 있어요. 사서 물에 불렸다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냉장 보관하세요. 매일 아침이나 점심 식사 30분 전에 한 조각씩 입에 머금고 계시면 됩니다. 씹어 드셔도 되고 그냥 빨아먹듯이 머금고만 계셔도 돼요. 다시마에서 나오는 끈적한 성분이 잇몸을 코팅하면서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균 번식을 막아주거든요. 천천히 10분 정도 머금고 계시다가 그냥 삼키셔도 되고 뱉으셔도 됩니다. 단, 갑상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다시마에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어서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드시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건강하신 분들은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다시마, 국물 내는 용도 말고 잇몸 영양제로도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5번째 습관입니다. 칫솔 얘기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칫솔을 잘못 선택하고 계세요. 뻣뻣한 칫솔로 세게 닦아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잇몸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연세대학교 연구팀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뻣뻣한 칫솔과 부드러운 칫솔로 양치했을 때 플라그 제거 효과를 비교한 건데요. 결과가 뜻밖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칫솔이 오히려 1.3배나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드러운 솔이 잇몸 사이사이까지 더 잘 들어가서 구석구석 닦아내기 때문입니다. 70세 박정숙 어르신도 오랫동안 뻣뻣한 칫솔을 쓰셨대요. 세게 닦아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양치할 때마다 잇몸이 쓰라리고 아프셨다고 해요. 제가 부드러운 칫솔로 바꿔보시라고 권했더니 일주일 만에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지금은 양치하는 게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고 하세요. 칫솔을 고르실 때는 꼭 부드러운 타입으로 선택하세요. 약국이나 마트에 가시면 칫솔 포장에 부드러움, 보통 강함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무조건 부드러움으로 사세요. 그리고 양치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좌우로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위아래로 쓸어내듯이 부드럽게 닦으세요. 칫솔은 3주에 한 번씩 새 걸로 바꾸는 게 좋아요. 칫솔모가 벌어지지 않았어도 3주가 지나면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하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칫솔에 세균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깝다고 오래 쓰지 마시고 3주마다 교체하세요. 한 달에 칫솔 하나면 1,000원에서 2,000원이에요. 이게 아까워서 잇몸 건강을 망치시면 안 되죠. 양치할 때 힘 빼고 부드럽게 하세요. 세게 문질러야 깨끗해진다는 생각 버리셔야 해요. 오히려 부드럽게 닦을수록 잇몸이 상하지 않고 플라그도 잘 제거됩니다. 칫솔을 잡을 때도 꽉 쥐지 마시고 가볍게 잡으세요. 그래야 힘이 덜 들어가거든요. 지금 쓰시는 칫솔 혹시 너무 뻣뻣하지 않으신가요? 양치할 때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나신다면 칫솔부터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핵심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가글 타이밍, 주겸 사용, 잇몸 운동, 다시마 활용, 그리고 부드러운 칫솔 사용. 이 5가지만 지켜도 임플란트 없이 튼튼한 잇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딱 5,000원과 여러분의 실천 의지뿐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확장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5가지 핵심 습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까지 실천하시면 잇몸 건강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잠들기 전 1분 루틴부터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가글을 잠자기 직전에 하라고 했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저녁 식사 후 양치를 하시고 나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두세요. 그동안 텔레비전도 보시고 가족들과 대화도 나누시면서 편하게 지내시다가 정말 이제 자러 가기 딱 1분 전에 화장실 가셔서 가글하는 겁니다. 가글액은 클로르헥시딘 성분이 들어간 걸 추천드려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 없어요. 입안에 넣고 30초에서 1분 정도 천천히 헹구세요. 목 안쪽까지 가글하려고 가르릉거리는 소리 낼 필요 없어요. 그냥 입안만 부드럽게 헹구시면 됩니다. 그리고 뱉어낸 다음에 절대 물로 헹구지 마세요. 그대로 침대에 가서 주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가글 성분이 밤새 입안에 남아서 세균 증식을 막아줘요. 우리가 자는 동안은 침, 분비가 거의 안 되거든요. 침이 줄어들면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가글액이 그걸 막아주는 거죠. 처음엔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가글 후에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세요. 일주일만 참으시면 습관이 됩니다. 가글 후에 바로 물이나 차를 드시면 성분이 다 씻겨 나가버려요. 그러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꼭 잠들기 1분 전에 하시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 1분 루틴만 지켜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한결 상쾌하실 겁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실 건가요? 다음은 미지근한 물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물 온도가 잇몸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찬물로 양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하게 찬물로 하시는데 이게 잇몸 혈관을 수축시켜서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도 문제예요. 잇몸 조직을 자극해서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물이 좋을까요? 바로 미지근한 물입니다.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온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미지근한 물은 잇몸 혈관을 적당히 확장시켜서 혈류를 개선시켜줍니다. 양치할 때도 미지근한 물을 쓰시고 주겸 양치 후에 헹굴 때도 미지근한 물을 쓰세요. 겨울철에는 특히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찬물은 잇몸을 긴장시키고 혈류를 방해하거든요. 양치컵에 물을 받아두실 때 미지근한 정도로 맞춰서 준비해 두시면 편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실 때도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좋습니다. 자는 동안 굳어있던 잇몸,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혈류를 촉진시켜요. 이런 작은 차이가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양치 후 물 온도, 오늘부터 한번 신경 써보시겠어요? 식사 후 10분 휴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하고 나서 바로 양치하시는데 특히 산성 음식을 드신 후에는 절대 바로 양치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음식의 산 성분이 치아 표면을 일시적으로 약하게 만들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칫솔로 문지르면 치아와 잇몸이 손상될 수 있어요. 과일, 식초 들어간 음식, 탄산음료, 커피 같은 걸 드셨다면 최소 10분은 기다리세요. 그동안 침이 분비되면서 산을 중화시켜줘요. 입안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양치를 하시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식후 10분 동안은 물만 마시세요.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구는 것도 좋아요.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면서 산도 희석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서 편하게 양치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바로 하실 필요 없어요. 10분 여유를 가지세요. 특히 아침에 과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과일은 건강에 좋지만 산도가 높아서 바로 양치하면 안 좋아요. 과일 드시고 10분 기다렸다가 양치하세요. 이런 작은 타이밍이 잇몸 건강을 좌우합니다. 혹시 식사 후 바로 양치하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잇몸 스트레칭도 추가로 해보세요. 앞에서 손가락으로 잇몸 마사지하는 거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입 운동도 함께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입을 크게 아 하고 벌렸다가 천천히 다무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해 보여도 효과가 있어요. 입을 크게 벌리면 잇몸 주변 근육과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류가 개선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물면서 이완시키면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거죠. 하루에 3번, 한 번에 5초씩 입을 벌리는 동작을 5회 정도 반복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해도 되고 화장실에서 하셔도 돼요.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턱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리하게 크게 벌리지 마시고 편안한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입 스트레칭과 손가락 마사지를 함께 하시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요. 잇몸 혈류가 좋아지면서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고 노폐물도 빨리 배출돼요. 이게 잇몸 재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입 근육 운동, 오늘부터 한번 해보실래요? 마지막으로 칫솔 보관 습관도 신경 쓰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칫솔을 욕실 안에 그냥 두시는데 이게 문제예요. 욕실은 습도가 높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이잖아요. 칫솔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엄청나게 번식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칫솔에 세균이 득실득실거려요. 칫솔은 사용 후에 물기를 최대한 털어내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세워두세요. 가능하면 욕실 밖에 두시는 게 좋아요. 베란다나 거실 창가에 칫솔 꽂이를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바람이 통하는 곳에 두면 칫솔이 빨리 마르면서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어요. 칫솔 캡도 조심하셔야 해요. 물기가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칫솔 캡을 씌우면 오히려 세균이 더 잘 자라요. 밀폐된 공간에서 습기가 빠지지 않으니까요. 칫솔 캡은 여행 갈 때만 쓰시고 평소에는 그냥 세워두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3주마다 새 칫솔로 교체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칫솔모가 벌어지지 않았어도 3주가 지나면 세균이 쌓여요. 아무리 잘 씻어도 미세한 틈 사이에 세균이 숨어 있거든요. 새 칫솔로 바꾸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집 칫솔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혹시 욕실 안습한 곳에 두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통풍 잘 되는 곳으로 옮겨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구강위생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렇게 5가지 추가 실천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잠들기 전 1분 각을
미지근한 물 사용, 식후 10분 휴식, 입 스트레칭, 그리고 올바른 칫솔 보관. 이 방법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습관과 함께 실천하시면 정말 완벽해요. 잇몸 건강을 평생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안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흔히 잇몸이 약해지면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백만 원을 들여서 인공 뿌리를 심는 게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죠. 하지만 오늘 제가 30년간의 연구와 경험을 통해 알려드린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런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잇몸이 약해지는 건 당연하고 한번 나빠진 잇몸은 되돌릴 수 없으며 결국 비싼 처치를 받아야만 한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관리의 핵심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이 잇몸을 살리고 5,000원짜리 주경과 자연 재료가 수백만 원짜리 처치보다 효과적이며 누구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진실 말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백만 원을 들여 임플란트를 해도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서 5년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추가 비용이 들고 잇몸은 점점 더 약해져요. 결국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면서 전체적인 건강까지 나빠집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 5,000원으로 평생 건강한 잇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 80대가 되어도 자기 치아로 사과를 베어 물고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어요. 임플란트 비용도 아끼고 건강도 지키고 자신감도 찾으시는 거죠. 게다가 이런 습관들은 잇몸뿐 아니라 전체적인 구강 건강, 나아가 전신 건강까지 좋아지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5가지 핵심 습관이 있었죠. 양치 후 30분 뒤, 잠자기 직전에 가글 하기, 죽염을 치약과 함께 사용하기, 하루 2번 3분씩, 손가락으로 잇몸 마사지하기, 매일 다시마 한 조각 입에 머금기, 그리고 부드러운 칫솔로 위아래로 부드럽게 닦기였습니다. 여기에 5가지 추가 실천법도 있었어요. 잠들기 전 1분 가글 루틴, 미지근한 물로 양치하기, 식후 10분 휴식 후 양치하기, 하루 3번 입 스트레칭하기, 그리고 칫솔을 통풍 잘 되는 곳에 보관하기였습니다. 이 10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다 하려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바로 잠자기 전 1분 가글입니다. 오늘 저녁 양치하시고 나서 30분 기다리세요. 그리고 침대 들어가기 딱 1분 전에 가글하세요. 가글 후에는 물로 헹구지 말고 그대로 주무세요. 이것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상쾌하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도 줄어들 거예요. 이 하나가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죽염을 추가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잇몸 마사지를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다가 부담스러워서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씩 확실하게 습관으로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 1분이 단순히 잇몸만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 전체를 바꿔요.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있고, 웃을 때 자신 있게 웃을 수 있고, 대화할 때 입냄새 걱정 안 하고, 건강검진 받을 때 구강 상태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잠자기 전 1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72세 김순자 어르신도 처음엔 단 하나만 바꾸셨어요. 가글 타이밍이었죠. 그게 시작이었고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시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습관들도 추가하셨습니다. 지금은 10가지를 다 실천하고 계세요. 그 결과 20년간 고민하던 잇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70대든 80대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만난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85세셨는데 그분도 습관을 바꾸시고 2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실천 의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걸 계기로 삼으세요. 오늘이 여러분 잇몸 건강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수백만 원짜리 임플란트 대신
5,000원짜리 습관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는 잇몸 건강을 위협하는 하루 중 최악의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잇몸이 가장 취약해져요. 그 시간대를 피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면 잇몸이 놀랍도록 빨리 회복됩니다. 실제로 이 시간대만 주의해도 회복 속도가 2배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 다음 영상에서는 잇몸 건강에 최악인 음식 5가지와 최고인 음식 5가지를 비교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어떤 음식은 잇몸을 망치고 어떤 음식은 잇몸을 살립니다. 정확히 알고 드셔야 해요. 특히 의외로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 중에 잇몸에 치명적인 게 있어요. 그것도 공개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립니다. 잇몸 건강 시리즈로 계속 유익한 정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잇몸 때문에 고민하셨거나 임플란트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생활 습관으로 잇몸 건강을 되찾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거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가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잇몸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 1분 가글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1분이 여러분의 잇몸을,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30년간 현장에서 수천 명을 만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잇몸으로 맛있는 음식 드시고 활짝 웃으시고 행복한 노년 보내세요. 저 정혜준 박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